저는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그 클라우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양희선 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요. AWS 내 이제 보안 접근에 대한 이제 기존 보안 적용과 지금 이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AWS 환경에서 도커 및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하실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환경의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빠르게 서비스를 적용하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 대해서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스트 OS라든지 여러 가지 독립적인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실 때 그에 상반되어 있는 많은 위협들이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가시성 있게 이제 빠르게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동시에 차단하는 방법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 세션에서는 이제 일련의 그런 위협들로부터 이제 도커 컨테이너 및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그러니까 레파지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안 위협들로부터 이제 알아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안 적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 보안에 대해서 이제 보안 적용 방안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환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서비스에 대한 환경이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고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물리 서버부터 시작돼서 가상 서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뭐 VMware 같은 것들도 뭐 가상 서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도입하려고 있는 뭐 AWS를 대두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물리 서버라든지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도커라든지 이제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람다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서버리스 환경으로 이제 점차 변화하고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기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을 이제 컨테이너로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고, 기존에 있는 물리적인 서비스에 있는 그런 서비스 환경 영역들을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버리스 환경이라든지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서비스를 하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보안이라든지 보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두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환경에 맞춰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제일 많이 쓰시는 EC2에서 실행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하고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뭐 도커 컨테이너라든지 서버리스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필두로 전통적인 기업 뭐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출의 대부분을 이제 아마 IDC 센터에 있는 물리적 가상 그런 서버들일 가능성이 많이 높고요. 향후적으로 이제 차세대 사업을 도입할 때는 이제 클라우드 인스턴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우드 전반에 거쳐서 이러한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공통 보안 정책, 공통 보안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장표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컨테이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커라든지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이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자체 이미지를 배포하게 되면 그것들이 각각의 이제 서비스로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들어오게 되는 접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컨테이너 이미지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상황에 맞게
보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포된 컨테이너를 호스트 영역에서 보안하기 위한 그런 조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미지가 배포되기 전에 앞단에서 보안을 설정하고 보안을 적용해서 완벽한 이미지를 배포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중요한 부분을 보안에 대한 조치 방안, 이미지에 대한 보안 조치 방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 각각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보안이 한꺼번에 적용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장표에서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조치 방안이 적용돼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호스트에 대한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호스트에 대한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가 어차피 실행되는 영역이 호스트 OS를 기점으로 실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OS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컨테이너들은 이제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컨테이너 응용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공통적으로 커널을 공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OS 영역에서 해킹을 당한다든지 손상이 되면 내부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 서비스들은 똑같이 위험에 처하거나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 서드 파티 제품을 통해서 도커에 대한 호스트 영역을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컨테이너 보안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각각의 컨테이너들이 하나하나의 이제 응용 프로그램, 즉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컨테이너들도 이제 실시간 백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때 컨테이너 영역조차도 실시간 백신을 통해서 이제 악성 모레어부터 보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IPS, IDS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응용 프로그램 취약점을 통한 공격으로부터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OS 영역과 같이 컨테이너 영역, 컨테이너 이미지 영역도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각각의 컨테이너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컨테이너 간의 이제 적절한 검사를 위해서 저희 이제 보안 에이전트를 이제 구성함에 있어서 추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컨테이너 간에 그런 내부적으로 트래픽 검색이 이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컨테이너 간에도 서로 간에 이제 트래픽 통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테이너에 각각의 인터페이스 간에 이제 보안 접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방식을 통해서 이제 트래픽 검사를 활성화하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점은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동할 때 그 후킹 포인트가 이제 컨테이너의 로컬 인터페이스로 이동되기 때문에 그 접점이 OS에 있는 영역보다 컨테이너 영역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서버 구간과 그리고 AWS 서비스 구간이 각각 이제 보통 이스트 웨스트 구간이라고 하는데 트래픽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 트래픽 흐름도 컨테이너 자체도 동일하게 흐르기 때문에 각각의 컨테이너 트래픽이 이제 검색 대상에 옆으로 흐르게 되는 모든 트래픽이 검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커도 개별적으로 뭐 IP 테이블이라든지 보안 접점에 있는 여러 가지 방화벽 서비스를 올릴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포트도 보통 많이 매핑시켜서 사용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정확한 탐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를 많이 쓰게 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커도 버전이 낮은 버전이 있고 높은 버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도커가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지 또한 어떤 서비스를 쓰고 있고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안 요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속성을 살펴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변경이 감지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파악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다운로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시성 있게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내부에 있는 속성 값들이 변경 사항
대상에 대해서 이제 바이너리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든지 무결성 모니터링을 통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실행을 모니터링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체크해서 어떠한 외부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파일에 대해서도 변경 사항을 감지해서 여러 가지 설정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서라든지 여러 가지 파일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통 이제 방화벽 기능을 많이 쓰실 때 이제 IP 테이블을 많이 쓰시는데 IP 테이블을 허가받지 않는 사용자가 룰을 변경한다든지 그리고 뭐 포트를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디렉토리라든지 뭐 권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모니터링해서 뭐 해시값을 떠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지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각각의 가시성 있게 뭐 시스록으로 제공받아서 관제팀에 제공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뭐 다른 솔루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벤트 삼아서 이제 가시성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안에 적용 방안은 저희 트렌드 마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전체 스택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강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개별로 서비스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이제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가 또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어떤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시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호스트 OS 그런 영역에서 호스트 OS가 제일 안전하게 보호되어야만 각각의 컨테이너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박자가 정확하게 보안적인 구성과 어우러졌을 때 완벽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이제 집 시큐리티라는 제품으로 이러한 도커 및 컨테이너 보안에 대해서 호스트 영역에 있는 그런 영역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8가지를 하나의 에이전트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 시큐리티의 기능은 이제 호스트 영역에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이제 보안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커라든지 이제 컨테이너에서 통합적인 다단계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중점적으로 이제 IPS, IDS 기능을 통해서 OS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취약점을 자동으로 취약점 점검 스캐너처럼 검색해가지고 가상 패치를 적용하고 그리고 방화벽이라든지 백신 그리고 여러 가지 로그 모니터링, 무결성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이러한 기능 등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다단계 가시성 있는 다단계 보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각각의 보안 에이전트들이 이제 호스트 영역에 까는 것을 이제 싫어하시는 고객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컨테이너에서 직접 보안 에이전트를 설치해 가지고 구성하는 방식도 저희가 이번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컨테이너에서 이제 DSA를 설치하여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고요. 여기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제 쿠버네티스로 이 보안 에이전트도 프로비저닝 해가지고 배포할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헬름 차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시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당 보안 에이전트 하나씩을 구성해가지고 호스트에 설치하지 않고 각각의 보안적인 기능 요소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컨테이너 배포 방식은 추가적인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텍션으로 보안을 설정하게 되면 그런 보안 구성은 코드에 대한 일부 형태로 구성돼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방식은 어차피 레파지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서 바로 배포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제 배포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빠르게 배포 가능하고 여러 가지 보안 라이브러리를 뭐
빠르게 배포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설치하고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시간은 뭐 2분 이내에 보안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들이 다양한 환경에 이제 보호 가능한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뭐 AKS라든지 여러 가지 ECS, EKS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환경에도 컨테이너로 배포를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응용해서 이제 서버리스 환경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AWS 파게이트 같은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서비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각각의 통신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안전하게 로그로 보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IPS라든지 백신 기능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가 없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외부 레파지토리라든지 내부 레파지토리에서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보안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앞선 장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한 보안 조치 방안은 이제 스마트 체크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 모레어라든지 이미지 취약점에 대한 보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은 크게 보면은 이제 데보스 이제 파이프라인에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구성 방법이 있겠는데요. 전체 스택을 보면은 이제 런타임 보호 기능 갖춘 여러 가지 빠르게 적용하고 빠르게 배포할 때 그런 보안 요소 기능을 적용하게 되는데 보통 외부에 있는 공격자가 이런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 데브옵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많이 고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개발자가 아닌 뭐 다른 분들이 악성 코드라든지 취약한 패키지를 빌드로 가져올 수 있게 뭐 레포지터리에 올린다든지 이러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외부에 있는 공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려놓게 되면은 내부에 있는 뭐 개발자라든지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져와 가지고 런타임 환경으로 가져와서 이제 배포하게 되면 그런 취약한 부분들이 바로바로 서비스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을 하실 때 공유 소스에서 이제 코드를 손쉽게 가져갈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코드나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요소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통 코드 재사용이라든지 뭐 런타임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언급해드린 부분과 같이 이제 공유 레포지토리에서도 이제 알 수 없는 출처에서 이제 푸시된 수천 개의 이미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에서는 이제 머레어라든지 그리고 취약한 소프트웨어들 둘 다 존재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패키지 종속성이라든지 뭐 인베디드 패키지가 자동으로 배포돼서 종속됐을 때 이러한 구성 요소를 이제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2018년 6월 달에 도커에서 이제 백도어를 포함하고 있는 도커 허브에서 17개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제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17개 이미지는 500만 회 이상 가져오고 여러 가지 궁극적으로 서비스가 실행되고 공격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감염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커 빌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원활한 보안 기능을 보안 적용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푸시되는 이미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체크라는 제품을 통해서 고정된 이미지를 검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점 점검과 머레어 탐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취약점 점검은 이제 로컬 및 원격 악용 가능 취약점을 모두 탐지하게 되겠고, 그리고 머레어 탐지는 시그니처 탐지와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모두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스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외부 보통 보안 벤더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텔리전스에서 얼마나 업데이트가 빠르게 되고 취약한 부분이 업데이트돼서 빠르게 적용되고 탐지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새로운 공격에 대한 위험 요소를 탐지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스마트 체크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안에 내부적인 보안 요소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빠르게 발빠르게 처리해서 새로운 공격에 대한 위험 요소를 탐지하고 차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기록들은 이제 여러 가지 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가시성 있는 데이터를 남겨가지고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전부 API라든지 그런 코드를 사용해서 완전 자동화된 배포를 통해서 100%의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I/CD 파이프라인 통합으로 봤을 때 이제 레지스트리 스캔하고 여러 가지 스캔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통 GitHub에 개발자분들은 자신의 코드를 GitHub에 이제 업로드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젠킨스를 통해서 빌드를 조정하고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 푸시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들을 배포하기 전에 앞단에서 레지스트리에 대한 취약성이라든지 머리에 대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스캔해 가지고 배포되기 전에 한번 완벽한 이미지를 제공해서 배포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든 작업을 API로 연동해 가지고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악성 머리가 있는지 점검해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보통 이제 데브옵스 분들이 뭐 CI/CD 파이프라인에 적용할 때 이제 쉽게 통합할 수 있는 API를 통해서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젠킨스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젠킨스 파이프라인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때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코드를 짜실 때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가 컨테이너 이미지가 배포되기 전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에 이미지 안에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문제를 재검토를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재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이미지가 완벽하지 않다면 다시 앞단으로 돌아가서 이미지를 수정한 이미지를 재배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통합 과정을 통해 이제 빠르고 효율적인 적용 기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레지스터리 등록 과정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는 이제 빌드 타임도 중요하죠. 그래서 빌드 타임 스캐닝 같은 경우에도 레지스터리와 빌드 타임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장표에서 이제 각각 그 해당되는 빌드 타임 스캐닝에 대해서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빌드 타임에서 이미지를 스캔하는 그런 이유는 이제 배포 전 단계에서 이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보통 비용 감소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배포 전에 이제 단계에서 개선되어 배포되기 전에 이미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 감소 효과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탐지되고 개발자분들에게 이제 빠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탐지가 되고 수정된 이미지를 레지스터리 푸시를 통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이제 취약점 코드가 있는 이미지를 배포할 때 이미지 재사용 감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험 요소를 많이 줄여들고 런타임으로 실행할 때 위험 감소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빌드 타임과 레지스터리 이미지 타임, 거기 단계에서 이제 이미지를 스캔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런타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경 불가능한 이미지를 앞단에서 수정해 가지고 이제 회사 내부에 맞는 보안 정책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속적으로 위협에 대한 스캐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라든지 취약한 데이터, 최신 머레어 패턴을 빠르게 이 단계에서 반영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캔 히스토리를 이제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이 대시보드 화면은 악성 머레어라든지 취약한 이미지가 이제 취약한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데브옵스 하실 때 이제 API를 사용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콘솔에서 파이프라인 보관 상태를 이제 구현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살펴보면은 이제 관리자 대시보드 환경에서 화면을 보시면은 그게 이제 시스템 전반에 있는 검사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약할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사 결과를 요약해서 보는 이제 요약보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 그리고 레지스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보기에 대한 구성, 그리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취약점에 대한 내용과 이제 안티머레에 대한 악성 코드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클릭해서 봤을 때 어떤 이미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 내역을, 스캔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크게 이제 저희가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에서 어떠한 심각도가 있는지,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 패키지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서버에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배포하기 전에 있는 이미지 환경에도 패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취약점을 나열해 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 패키지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취약성을 확인하고 직관적으로 CV 취약성과 취약점에 대해서 클릭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어떤 취약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라라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취약점을 패치할 때 벤더 회사에서 취약점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나타내면서 가이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이제 뭐 UI 상에 있는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API를 통해서 동일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레어 탐지라든지 취약점에 대한 탐지 결과는 다른 환경으로 API 연동을 통해서 이제 보시고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점 스캔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스캔 결과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항목은. 그래서 번개 표시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취약점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해당 항목은 각각의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에서 발견된 취약점 리스트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내용과 이제 교정 내용, 그리고 어떤 취약점이 들어있고 어떻게 패치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각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백신 스캔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검출된 내용 리스트를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악성 코드 표시는 이제 백신에 대한 스캔 항목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각각 컨테이너 이미지 내부에 발견된 악성 코드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런 해당 내용과 탐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요약해 보자면, 이제 딥 시큐리티는 이제 컨테이너 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 단의 솔루션이다.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설치될 필요가 없이 하나의 에이전트로 설치해서 보안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커 호스트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까지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이제 보안 적용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S 기능을 통해서 컨테이너 스캐닝, 내부적으로 스캐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커 및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프로세스라든지 파일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상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체크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검사를 통해 이제 취약점이 뭐래요? 임베디드 점검이 가능하고요. 각각의 이미지 레지스터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빌드 타임이라든지 이런 레지스터리 단계에서 스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제품들을 활용했을 때 보통 API를 연동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PI 자동화를 통해서 저희가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자동화 센터, 오토메이션 포털을 통해서 데브옵스 분들이 개발을 하고 코드를 갖다 쓰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합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API 자동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태스크를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젠킨스라든지 도커, 쿠버네티스와 같은 이제 파이프라인 도구를 사용해서
배포를 하실 때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사전 배포를 이제 가능하게 하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서비스 나우라든지 슬랙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API 컨테이너 이미지 스캔을 가져오고 이제 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API 코드를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패턴 모니터링, 뭐 감사에 대한 쿼리 이런 것들도 세분화되게 리스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데브옵스 분들이 갖다가 쓰시면 되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이프라인 도구를 많이 쓰실 때 함께 제공하는데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관리 배포 도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 심 솔루션, 그리고 환경 레지스트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IT 서비스의 관리 도구,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PI 연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배포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 기터브라든지 뭐 젠킨스, 뭐 앤서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배포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도 API 연동을 통해서 다 제공이 가능하고, 모니터링 같은 도구도 뭐 클라우드 트레이라든지 AWS 컴픽을 통해서 연동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전통적인 뭐 컨테이너 환경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들도 이제 다 제공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뭐 애저도 있겠지만 뭐 AWS 같은 여러 가지 제공되어 있는 레지스트리를 등록해서 API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서비스 관리 쪽으로 가시면은 뭐 서비스 나우라든지 슬랙, 저희 회사도 뭐 지라를 통해서 연동하고 있는데요. 뭐 아마존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동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사이트는 오토메이션 센터라고 하는 이제 API 연동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설치에 대한 구성 방안, 아니면은 뭐 사례라든지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는 SDK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딥 시큐리티라는 제품에 대한 전체 포탈, 그리고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사이트는 이제 API 코드라든지 뭐 데브옵스 분들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쉽게 갖다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직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크게 이제 5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파인드, 뭐 런, 코드, 베네빌리티, 게트 헬프, 크게 뭐 찾기, 뭐 배우기, 코드, 뭐 확인, 도움말 보기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는데, 보통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듯이 이제 포털 내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찾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제라든지 뭐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뭐 보통 API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레스트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파이썬 작업, 뭐 자바스크립트, 자바 예제를 사용해서 갖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컬이라든지 뭐 파워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API 호출한다든지 그런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움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체적으로 이제 AWS 환경에서 뭐 저희는 이제 물리 환경과 AWS 환경 같이 쓰는 이제 하이브리드 인프라 보안 환경에서 크게 봤을 때 이제 딥 시큐리티, 트렌드 마이크로가 제공하는 보안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아래와 같은 영역을 보완하고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뭐 람다 코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서드 파티 업체가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 같이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영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로데이 어택 공격에 대해서 이제 자동화에 대한 예를 잠깐만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 발생돼 가지고 룰 업데이트가 실질적으로 IPS 룰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모든 표준 AMI 컨테이너 이미지에서 이제 취약점을 얘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검색해 가지고 자동으로 해당되는 취약점을 막을 수 있는 IPS 룰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인프라에 동일하게 취약점을 검색해서
이 해당되는 취약점을 막을 수 있는 패치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설정이라든지 담지, 차단된 이벤트는 아마존 SNS라든지 람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뭐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특정 이미지는 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자동화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앞서 보시면은 이제 뭐 코드 커밋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거나 이제 업데이트를 적용했을 때 업데이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교정 작업을 확인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일련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외부 앱 소스가 코드를 작성하거나 업데이트를 했을 때 내용에 대한 것들을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변경 모니터링으로 변경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경이 된 작업과 변경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알람을 띄워준다든지 람다를 통해서 그 서버는 밖으로 빼가지고 격리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교정 작업이 수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런타임 환경에 대해서 최적의 보안 기능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호스트 대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뭐 가상 물리적인 워크로드를 보호한다라고 전체적인 통합 보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체크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보안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플랫폼 전반에 걸쳐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완전히 자동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 내부에 이미지로서 위협이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위협을 제거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마이크로 제품, 보안 제품에 관해서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 푸스가 정중앙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